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7번째 시간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산재 유족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에서 회식을 마친 다음날 저혈당 쇼크로 사망한 사고에 대한 실제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강남 상담실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재해근로자가 회사 연말 회식에 참가했다가 새벽에 귀가한 후 집에서 저혈당 쇼크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유족으로는 망인의 부모와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사망 당시 회사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사망을 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망한 장소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사망하였다고 해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인정되며 회사에서 근무 중에 사망하였다고 해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산재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후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유족으로 부모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누가 산재 유족급여를 받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가 산재 유족급여 또는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망인의 부모의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공동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6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된다고 해도 따로 살고 있었던 경우에는 배우자만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유족급여는 언제까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조금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지만 망인이 받던 월급의 50% 정도를 매월 연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연금은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실혼을 포함한 재혼을 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산재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는 부지급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산재 유족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산재 유족급여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